안녕하세요. 보험이 좋은의 김은혜입니다. 태아보험 알아보고 계신가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막하시죠? 오늘은 태아보험이란 무엇이고 언제까지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꼭 챙겨야 하는 담보는 무엇인지 복잡한 설명은 빼고 꼭 필요한 핵심만 알려드릴게요. 오늘 이 영상 한편으로 태아보험의 기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태아보험이란 무엇일까요? 태아보험은 어린이 보험에 태아특약을 추가해서 가입하는 것을 태아보험이라고 부르는데요. 병원에서 출생 예정일을 받았을 때부터 가입 가능합니다. 아기가 태어나기 전, 즉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가입하는 보험이다 보니 가입 심사 시에는 아기의 건강 상태뿐만 아니라 산모님의 건강 상태도 함께 심사가 진행됩니다. 태아보험은 크게 가입한 금액을 정액으로 지급받는 종합보험과 실제로 사용한 병원비의 일부를 돌려받는 실손의료비를 함께 준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태아특약이 뭘까요? 태아특약은 임신 22주 6일까지 가입 가능한 담보들을 말하는데요. 선천적인 질환이나 조산, 미숙아로 인한 질환들을 보장하는 특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태아특약은 뇌성마비 진단, 어린이 심장시술, 8대 장애 진단, 선천장애 출생 1에서 3종, 선천질환을 포함하여 보장하는 질병수술비, 질병 16종 수술비, 특정 선천 이상 수술, 저체중아 입원 일당, 신생아 질병 입원 일당이 있습니다. 이 특약들은 22주 6일이 지나면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할 수 없는 담보들이기 때문에 태아보험 준비하실 때 꼭 챙기셔야 합니다. 태아보험은 가장 안전하게 1차 기형아 검사 전 임신 12주 이내에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태아보험은 아기의 이상소견이 발견되면 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는데요. 임신 중에는 주기적으로 병원을 다니면서 아기의 건강 상태를 계속 체크하지만 1차 기형아 검사 때는 아기를 조금 더 정밀하게 검사합니다. 아무래도 정밀하게 하는 검사이다 보니 혹시라도 이상소견이 발견되거나 재검사, 추적관찰 소견이 나오게 되면 보험 가입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미 1차 기형아 검사를 했는데 어떡하죠? 가입 못하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상소견이나 추적관찰, 재검사 소견이 없다면 1차 기형아 검사 이후에도 보험 가입은 가능합니다. 다만 2차 기형아 검사를 마치신 분이시라면 늦어도 22주 6일까지는 꼭 가입을 하셔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태아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태아특약이 이 시기까지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출생 전 보험료를 몇 달 아끼시려고 정말 22주 6일 막바지까지 기다리시는 산모님들이 있으신데요. 이렇게 하다가 아기 뇌에 물혹이 발견되거나 아기의 심장 구멍 소견, 중간에 갑자기 임당 진단 등으로 가입 못하셨던 분들이 계셨었어요. 이런 혹시 모를 질병들을 보장받기 위해 가입하는 게 태아보험이기 때문에 아기 태아보험 미리미리 준비하시길 당부드립니다. 태아보험 상담하다 보면 30세 만기가 좋나요? 100세 만기가 좋나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아요. 이 질문에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만기마다 장단점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먼저 30세 만기는 보험료가 100세 만기에 비해 저렴합니다. 대신 만기가 30세까지로 보장기간이 짧아서 30세 만기 이후에는 보험을 다시 가입해야 합니다. 100세 만기는 만기가 길어 100세까지 보장하기 때문에 아기가 성인이 되어서도 보장을 받을 수 있고 보험의 뼈대를 만들어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 보험료가 30세 만기에 비해 높습니다. 그럼 정리해보자면 성장기 때를 중심으로 가성비 있게 준비하고 싶다면 30세 만기로, 보험료를 조금 더 부담하더라도 성인까지 보장받기를 원하신다면 영유아기 때 쓰임새 있는 담보는 30세 만기로, 아기가 커서도 계속 필요한 담보는 100세 만기로 구성하는 조합 플랜 설계를 추천드립니다. 태아보험에서 필수 특약은 크게 3대 암, 뇌, 심장 진단비, 선천질환 수술비, 선천장애 출생, 입원 일당이 있습니다. 먼저 3대 암, 뇌, 심장 진단은 중대 질환으로 발생하게 되었을 때 경제적 부담을 줄 수 있는데요. 아이의 간호를 위해 엄마나 아빠가 생계를 그만두고 간호를 해야 하거나 치료가 장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꼭 구성해야 하는 특약입니다. 선천질환 수술비는 아기가 선천질환을 가지고 태어날 경우 수술 시 보장받을 수 있는데요. 선천질환을 보장하는 담보는 크게 선천을 포함한 질병수술, 질병 16종 수술비, 특정 선천 이상 수술비가 있습니다. 먼저 선천질환을 포함한 질병수술은 혀유착증 및 몇 가지 질환을 제외하고 질병으로 아파서 수술 시 보장하는 가장 폭넓은 수술비입니다. 질병 16종 수술비는 선천질환을 포함하여 수술 기법으로 보장하는 수술비입니다. 가벼운 수술일수록 1종, 중대한 수술일수록 5종으로 차등 보장하며 6종 수술비는 다발성 선천 이상 수술비로 아기들에게 다발적으로 나타나는 선천질환 7가지를 보장합니다. 혀유착증, 대설증, 기타 혀기형, 선천성 비신생물성 모반, 부위계, 선천성 음낭수종, 피부의 기타 선천기형이 해당합니다. 특정 선천 이상 수술비는 위에 말씀드린 6종, 다발성 선천 이상 질환 7가지를 제외한 모든 선천 질환으로 수술 시에 보장합니다. 이렇게 선천 질환을 포함하여 보장하는 수술비들도 꼭 체크하시길
하시길 바랍니다. 선천장애 출생은 1에서 3종으로 구분하여 선천적인 장애 진단 시에 보장하는 특약입니다. 1종에서 3종으로 갈수록 심한 선천장애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선천장애 1종에서는 대표적으로 심장에 구멍이 닫히지 않은 채로 태어나는 심실중격결손이나 심방중격결손증, 아기의 고개가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선천성 사경이 보장됩니다. 구개열, 구순열, 다지증, 합지증, 요도하열, 요도상열 등이 2종에 해당되며 팔, 다리, 사지의 감소결손이나 다운증후군, 에드워드 증후군, 3X 증후군 등이 3종에서 보장됩니다. 선천장애로 수술하지 않고 진단만 받아도 보장하는 특약으로 선천장애에 대하여 폭넓게 보장하기 때문에 꼭 구성하셔야 하는 특약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입원 일당인데요. 아기들은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질병으로 아파서 입원 치료를 하는 경우가 빈번히 있습니다. 입원 시에 엄마가 힘들기도 하고 아기의 감염병 우려 때문에 1인실을 많이 선호하시는데요. 상급병 실료는 실비에서 1일 한도 10만 원까지만 보장되므로 나머지 차액은 본인 부담하셔야 됩니다. 이 본인 부담하는 금액을 메꾸기 위해서 입원 일당은 필수로 구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질병 입원 일당 1에서 30일 2만 원, 질병 입원 일당 1에서 180일 5만 원, 질병 입원 일당 1에서 30일 종합병원 1인실 3만 원, 질병 입원 일당 1에서 30일 상급종합병원 1인실 20만 원, 질병 입원 일당 1에서 180일 중환자실 5만 원으로 구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병원 등급이나 인실에 상관없이 하루당 7만 원씩 30일까지 보장받고요. 병원 등급이 종합병원급이며 1인실일 경우 하루당 3만 원이 추가로 보장되고, 병원 등급이 상급 종합병원급이고 1인실이면 위에 일당에 하루당 20만 원을 추가로 보장받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종합병원 1인실에 입원했을 경우 하루당 10만 원, 상급 종합병원 1인실에 입원했을 경우 하루당 30만 원이 보장됩니다. 그리고 질병 입원 일당 중환자실은 신생아 중환자실, 즉 니큐에 입원 시 보장받는데요. 아기가 조산아나 미숙아로 태어나거나 호흡이 부족, 황달 등으로 입원하는 경우가 있어서 중환자실 일당도 꼭 구성하셔야 하는 담보입니다. 입원 일당은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 시기 때는 가져가셨다가 추후에 감액이나 삭제하여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주세요. 산모특약은 우리 아기 태아보험에 엄마의 보장을 추가하여 가입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꼭 필수사항은 아니고 선택사항입니다.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구성하는 임신출산질환 입원 일당, 임신출산질환 수술, 임신중독증 진단, 태반 조기분리 진단, 출산 전 특정 태아 이상 진단, 특정 고위험 산모질환 진단 등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산모특약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산모특약 없이 태아보험을 가입하면 간편고지 제도로 5년 이내 암, 백혈병, 고혈압, 당뇨병, 심근경색 등 중대질환 여부와 태아 이상소견 여부만 고지하고 가입이 가능한데요. 산모특약을 추가하게 되면 산모님의 5년 이내 진료 이력을 고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3개월 이내 진료 이력, 1년 내 재검사나 추가 검사, 5년 이내 진료 이력, 30일 이상 약 처방, 7일 이상 치료 등 이렇게 많은 부분을 기억해서 고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인지라 고의가 아니더라도 혹시나 깜빡하고 진료 이력을 누락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당장의 보험 가입에는 영향이 없을 수 있지만 추후 아기 보험금이 크게 나갈 때 현장 심사라고 해서 보상가에서 산모님의 진료 기록지를 다 떼러 나갑니다. 이때 고지사항의 부실 고지가 확인되면 아기 보험이 해지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산모특약 그렇게 청구가 많지도 않을 뿐더러 산모특약 중 청구 비중이 있는 응급재앙 시 임신출산질환 수술비를 보면 보장 금액이 10만 원으로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크지 않은 보장 금액을 위해 우리 아기 보험, 위험 부담을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산모특약은 제외하고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태아보험 준비하시면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기초 부분들을 정리해드렸는데요. 태아보험을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되셨을까요? 내 상황에 맞게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궁금하시다면 카카오 채널 보험이 좋은 애로 문의 주시거나 하단 더보기란에 남겨둔 링크를 통해 문의 주시면 한 분 한 분 정성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